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요일 오후 4시 5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 전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리 거창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 중국 건설적 역할을 할 것,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죠. 이런 기사가 이제 동아일보에 올라와 있는데, 13일 한미일 정상회담 잇따라 개최. 그리고 여기 그림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2인자 리 거창 총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거창 중국 총리와 가진 환담에서도 북도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13일 한미일 회담, 윤 북도발 단호히 대응. 이 그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만나가지고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캄보디아 푸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 거창 중국 총리 등과 만나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 탄도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한다면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상 대기실에서 리 총리와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상호 존중과 호의 원칙에 입각한 한중 관계의 발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1년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그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했다. 11일은 윤 대통령이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의견도 오곡하느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는 중국 측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온 상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심은 13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와 논의 결과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며 실질적인 확장 억제 강화 조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유엔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또 북한이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그림은 이제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이제 말을 듣는 것이죠. 이 이어폰을 끼면 이제 동시 통역이 돼서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국제회의에 나가면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3 통화 스와프,
비상쌀 비축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판민진 베트남 총리와도 15분에 걸쳐 약식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양국 간 정치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자리였다며 금년 중으로 추진 중인 베트남 국가주석의 성공적 방안을 위해 양측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표 인태 전략 같이 공유하는 국가 배척하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첫날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태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이라며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가치 질서를 강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비롯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인태 전략이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그렇다고 매도하거나 배척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열린 자세로 공동의 이익 목표로 협력하되 보편적 가치와 국제 질서를 배척하는 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을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으로만 보는 경제적 시각에서 더 나아가 전략적 포괄적 전략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전략 경쟁의 일종의 배틀그라운드 즉 전쟁터가 되어 있다며 한국이 아세안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세안을 아주 순수한 경제적 파트너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정치, 외교, 개발, 협력 등 경제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의 한복판에서 미면 변화를 인지하고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국익의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아세안 관계를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서부터 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을 지내는 어느 정치인이 노태우 대통령은 참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이 통치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있던 전술핵 무기를 다 철수시켰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야말로 참 어처구니 없는 정치를 했다. 이런 노태우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어느 언론을 통해서 내가 봤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말이죠.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한테 신뢰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전두환이가 집권할 때 그때 이제 노태우가 이제 민정당 사무총장을 했는지 하여튼 그렇잖아요. 민정당 대표를 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노태우 씨가 말이죠. 굉장히 촌스럽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시골에서 갓 올라온 경상도 시골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촌스럽게 보였단 말이죠. 순박하고 촌스럽게 보였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모습이 아주 세련되고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이 천지 차이가 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패션, 스타일,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비서관한테 이렇게 코디를 받고 패션 담당하는 그런 비서관한테 코디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왜 노태우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노태우 대통령 전에는 말이죠, 러시아가 그때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소련과는 외교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 전에는 외교 관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면은 철의 장막 국가라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뒤에 보이는 게 이 회색 커튼이죠. 이게 이 커튼을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튼을 다른 말로 이제 장막이라고 하는데, 장막이 일반 이런 장막이 아니고 철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철. 쇠로 이 커튼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철의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알래야 알 수 없는, 도저히 알래야 알 길이 없는 베일에 가려진 국가다, 그겁니다. 전혀 대화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전혀 아주 대화 하나가 없는, 전혀 베일에 가려진 그런 적대국이었었죠. 근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 러시아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을 중국에다 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소련에다가도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게 가장 큰 그 수확입니다. 그게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직접 중국에다 전달한다는 거.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그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지도부를 직접 만나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거. 그게 굉장한 그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리커창,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힘쓰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기사로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는 중국이 여러 번 했습니다. 중국이 틈만 하면 대한민국 앞에서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을 때는 중국이 언제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중국은 이렇게 그 덕담 수준의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실제는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그 비핵화를 핵을 고도화시키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까지나 덕담 수준의 얘기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뭐 덕담 수준의 얘기든 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짓말이든, 어쨌든 간에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 그 지도자들과 한 탁자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커창, 한반도 비핵화 위에 중건설적 역할을 할 것,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했던 노태우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